어머니, 저 귀신 나오는 연못을 사야 합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은 과부 월희는 장터에서 팔려나가는 거지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5냥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유도 없으면서 거지아이를 왜 사냐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게다가 어느 날 귀신 나오는 연못을 꼭 사야 한다는 아이 말만 듣고 빚까지 내가면서 연못을 사자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다며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 저주받은 연못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적이 벌어지게 될 줄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천재아이와 과부 월희. 이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전애들은 야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월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작은 집과 밭을 지키며 살아왔지요. 이 힘든 상황에 가뭄까지 길어졌습니다. 하늘은 날마다 뜨겁게 내리쬐었고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지요. 가뭄에 지쳐가던 어느 날 월희는 마지막 남은 곡식을 조금 팔기 위해 장터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월희가 장터 한쪽을 지나가던 순간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5냥이면 됩니다. 월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사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서 있었지요. 소년은 몸이 말라 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내가 다시 소리쳤어요. 5냥이면 데려가시오. 어차피 굶어 죽을 아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쳤나. 이 가뭄에 누가 아이를 데려가. 입 하나 늘리는 꼴이지. 사내는 답답하다는 듯 아이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5냥만 주면 데려가시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월희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 멈추었지요. 소년이 불쌍했거든요. 굶어 기운도 없을 텐데 땡볕에 오래 서 있다니. 월희는 한숨을 내쉬며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5냥이면 되는 것이오? 사내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5냥이면 됩니다. 월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전 몇 개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여기 있소.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돈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월희 쪽으로 밀었지요. 이제 이 아이는 당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월희가 물었지요. 이름이 뭐냐? 소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입니다. 그래, 도윤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희는 장터에서 5냥을 주고 아이 하나를 데려오게 되었지요. 아이를 데려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도 조금씩 살이 돌기 시작했어요. 뼈만 앙상하던 볼이 차올랐고 눈빛에도 힘이 생겼지요. 밥을 먹고 나면 마당으로 나가 일을 거들었습니다. 장작을 쪼개고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월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어요. 월희는 장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집에 남은 묘목 몇 그루를 팔 생각이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니 곡식은 다 떨어졌고 팔 것이라곤 묘목 몇 그루밖에 없었지요. 그때 마당에서 장작을 쪼개고 있던 도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응? 오늘은 저 묘목을 장터에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월희가 손을 멈추었지요. 왜 그러느냐? 도윤은 손에 든 도끼를 내려놓았어요. 오늘 장터에는 묘목이 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월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도윤은 마당 너머 길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새벽에 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묘목을 지고 있었습니다. 월희는 묘목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지요. 확실히 새벽녘에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 같았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가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과일나무라도 심어 보려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곡식은 안 되니까 과일나무라도 심어보자.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적으면 값이 떨어지지요. 월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솔깃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지요. 그래도 한번 가보마. 혹시 아느냐? 일찍 가면 팔릴지. 월희는 묘목을 다시 묶어 등에 졌습니다. 도윤은 더 말리지 않았어요. 장터에 도착하자 월희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도윤의 말대로 장터 한쪽이 온통 묘목 장수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10명, 20명이 아니었지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묘목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가뭄에 나무가 자라겠어? 치워맞자 말라 죽을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묘목 장수들은 서로 값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나는 3푼에 팔겠소. 나는 2푼. 결국 묘목 값은 바닥까지 떨어졌지요. 월희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묘목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묘목이 팔리던가요? 월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말대로 장에 묘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 월희는 묘목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값이 바닥까지 떨어졌구나. 팔아봤자 품삯도 안 나오겠더라.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월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정말 똑똑한 아이라고요. 사람들의 움직임과 흐름을 읽어내는 머리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월희는 도윤과 함께 우물에 물을 길러갔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물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어젯밤에 또 그랬다더라. 뭐가? 마을 끝 연못 말이다. 도윤의 귀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노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밤중에 물이 혼자 갑자기 뒤집혔다더라. 나도 들었어. 바람도 없는데 물이 뒤집힌다니. 다른 노인이 부채질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신이 아니면 뭐겠어.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귀신 연못이라고 하는 게지. 예전에 어떤 놈이 밤에 거기 갔다가 기절해서 돌아왔다더라. 맞아. 나도 들었어. 그 뒤로 아무도 안 가잖아.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지요. 저주받은 땅이야. 괜히 건드렸다가 화만 입지. 그러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여. 도윤은 가만히 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도윤은 월희에게 귀신 연못을 보러 가자고 졸랐습니다. 월희도 아이의 부탁에 못 식여 결국 같이 귀신 연못을 찾아갔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연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했어요. 월희는 기분 나쁜 느낌에 돌아섰지요. 도윤아, 가자.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못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월희가 다시 불렀지요. 도윤아? 그제야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도윤은 연못 쪽을 가리켰지요. 저 연못을 사야 합니다. 월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귀신 연못을 사겠다고?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귀신이 있는 연못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연못 쪽을 바라보았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월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얘야, 마을 사람들이 다 피하는 곳이다.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못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월희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장터에서 묘목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런 눈이었어요. 월희는 아이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 연못을 사고 싶은 거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 월희는 잠시 연못 쪽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피하는 땅.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연못을 떠났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을 끝 연못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는 법이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월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월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귀신 연못을 사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의 눈빛이 떠올랐지요. 그래, 저 아이가 이유 없이 말하지는 않겠지.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월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지요. 도윤이 마당에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월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주인을 만나러 간다. 마을에서 연못의 주인은 지주 장태수였습니다. 장태수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어요. 논밭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머슴도 여러 두고 있었지요. 월희는 장태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인이 길을 막았어요. 누구시오? 월희라고 합니다. 장태수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하인이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낡은 옷을 입은 과부. 하인의 눈에 귀찮다는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오? 땅 거래건으로 왔습니다. 하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월희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시오. 월희는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 한가운데 장태수가 서 있었지요. 배가 불룩 나온 중년 사내였습니다. 장태수가 부채질을 하며 물었지요. 무슨 일이오? 월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끝 연못을 팔 생각은 없으신지요? 장태수의 손이 멈추었어요. 부채질이 딱 멈추었지요. 연못? 그리고 장태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귀신 연못 말이오? 월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태수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그 연못을 사겠다는 사람이 다 있군. 그걸 왜 사겠다는 거요? 월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윤의 말을 그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장태수는 월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낡은 옷, 거친 손, 가난한 과부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장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소.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니 팔지 못할 것도 없지. 그는 부채로 턱을 긁으며 말했지요. 5냥 주시오. 월희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연못은 꽤 넓은 땅이었어요. 보통 땅이라면 20냥은 받아야 할 크기였지요. 하지만 귀신 연못이라는 이유로 값이 헐값이었습니다. 월희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장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소. 돈을 가져오면 문서를 써주겠소. 월희는 고개를 숙이고 장태수의 집을 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월희는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팔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요. 월희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놋그릇 몇 개가 있었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이었지요. 월희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그릇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어요. 월희는 한숨을 쉬며 그것들을 꺼냈지요. 그리고 광으로 가서 배 한 피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장롱 하나도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지요. 월희는 그것들을 모두 장터로 가져갔습니다. 하나씩 팔았어요. 놋그릇은 쉽게 팔렸지요. 배도 팔렸습니다. 장롱은 조금 깎였지만 그래도 팔렸어요. 마침내 5냥이 모였습니다. 월희는 다시 장태수를 찾아갔어요. 돈을 건네고 문서를 받았지요. 이제 연못은 월희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들었어? 월이가 귀신 연못을 샀다더라.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5냥이나 주고 샀대. 완전히 미쳤구나. 귀신 붙은 땅을 사다니. 저러다 화를 입지.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월희가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지요. 월희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도윤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연못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 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월희가 다가왔지요. 도윤아, 예, 어머니, 이제 어찌할 셈이냐? 도윤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월희는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연못가에 서서 한참을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무엇을 보고 있느냐? 도윤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응, 연못에 물을 빼야 합니다. 월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물을 빼다니? 도윤은 물 표면을 가리켰지요. 이 연못은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월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밤마다 물이 뒤집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연못이라 하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물 위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지요.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희는 연못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물이었지요. 연못에 물을 빼면 아래가 드러날 것입니다. 월희는 잠시 고민했지요. 물을 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월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한번 해보자.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연못 옆에 작은 물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돌을 치웠어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만 흘러나왔지요. 한 뼘, 2뼘. 물길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물길이 깊어지자 연못에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지요. 며칠 동안 계속 삽질을 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어요. 땅은 단단했지요. 월희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도윤의 얼굴도 햇볕에 그을렸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연못으로 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못에 물이 절반쯤 빠졌을 때였지요. 도윤이 삽질을 멈추고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월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연못 바닥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거품 몇 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월희가 놀라 소리쳤지요. 도윤아, 저게 무엇이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못 바닥에서 강한 물줄기 하나가 솟아올랐어요. 콸콸. 물이 힘차게 솟구쳤지요. 땅 속에서 숨겨져 있던 샘이 터진 것처럼. 월희는 뒤로 물러서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물줄기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역시 그렇군요. 월희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도윤이 말했어요. 지하에서 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월희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밤마다 연못에 물이 저절로 뒤집히던 이유.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때문이었어요.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고 샘물이 더 세게 솟아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물이 뒤집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오랫동안 귀신 연못이라 불러왔어요. 월희는 솟아오르는 샘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그래서 네가 이 연못을 사자고 했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샘물은 여전히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바라보았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연못의 물이 완전히 빠지자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월희는 연못 바닥으로 내려가 흙을 살펴보았지요. 도윤아, 이 흙 좀 보아라. 보통 밭의 흙과는 달랐습니다. 윤기가 좔좔 흘렀어요. 월희가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지요.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도윤도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어요. 코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엄청나게 좋은 흙입니다. 월희가 물었어요. 왜 그런 것이냐? 도윤이 연못에서 나왔던 샘물 쪽을 가리켰지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오랫동안 이곳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월희는 도윤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영양분을 끌고 왔지요. 영양분이 연못 바닥에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겁니다. 도윤은 손에 든 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결과 이 흙은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땅이 되었습니다. 월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제야 이 연못이 왜 특별한지 알 것 같았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험해 봅시다. 며칠 뒤였어요. 도윤은 장터에 다녀왔지요. 손에는 과일나무 묘목 몇 그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월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이 가뭄에 나무가 자라겠느냐? 다른 밭에서는 나무가 죄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지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이 땅이라면 잘할 겁니다. 두 사람은 연못 바닥에 묘목을 심었어요. 검은 흙을 파고 묘목을 넣고 다시 흙을 덮었지요. 샘물이 흘러드는 곳 가까이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무의 잎이 미친 듯한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줄기도 엄청나게 굵어졌지요. 보름이 지나자 묘목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월희는 놀라 눈을 비볐어요. 한 달이 지나자 나무는 사람 키만큼 자랐지요. 이렇게 빨리 자랄 수가 있느냐? 월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밭에서는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데 이곳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땅이 좋으면 나무는 저절로 자랍니다. 2달이 흘렀어요. 월희는 연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감이 붉게 익어 있었습니다. 배는 누렇게 연글었어요. 복숭아는 튼실했지요.
도윤이 나무에서 감 하나를 따서 월희에게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월희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감은 손바닥보다 컸지요. 색깔도 곱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월희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눈이 커졌지요. 도윤아, 왜 그러십니까? 월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달 수가 있느냐? 과일은 달았어요. 그냥 단 것이 아니었지요. 향도 좋고 맛도 깊었습니다. 이제껏 먹어본 과일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며칠 뒤 월희는 과일을 광주리에 담아 장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왔어요. 하나 먹어봐도 되겠소. 그러세요. 사내가 감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던 사내의 눈이 커졌어요. 와, 이거 정말 달다. 그 말이 주변으로 퍼졌지요. 뭐, 달다고? 한번 먹어보자.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과일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이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광주리에 담아온 과일은 금세동이 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월희는 장터로 갔어요.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해가 뜨기 전부터 줄을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월희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난하게 살아왔지요.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월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월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살 길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여느 때처럼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비켜라! 비켜! 굵은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지주 장태수였어요. 장태수는 커다란 배를 앞세우고 월희 앞에 섰지요. 그의 눈이 광주리 안의 과일을 훑었습니다. 과일이 그렇게 맛있다며? 월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태수는 과일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배를 들어 올려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어요. 흥. 한번 먹어볼까? 장태수가 배를 한 입 베어 물었지요. 아삭. 과즙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씹어보던 장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이런 땅이 있었군. 그는 과일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월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연못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월희와 도윤이 달려나갔지요. 연못가에 장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장정 대여섯 명이 서 있었어요. 장태수가 손에 든 문서를 흔들며 말했지요. 이 땅 문서가 잘못됐다. 월희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문서를 받았는데요. 장태수가 비웃었어요. 그 문서가 가짜란 말이다. 그는 다른 문서를 들이밀었지요. 이것이 진짜 문서다. 이 땅은 원래 내 것이었어. 월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팔지 않으셨습니까? 장태수가 눈을 부릅떴어요. 뭐라고? 감히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느냐? 장정들이 앞으로 나섰지요. 물러나시오. 월희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태수가 연못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땅은 이제 내 것이다. 당장 꺼져라. 월희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장정들이 앞을 막았지요. 도윤이 월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물러납시다. 월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두 사람은 연못에서 쫓겨났습니다. 장태수는 연못가에 서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리고 과일나무들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제 다 내 것이다. 월희는 돌아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일군 땅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못을 차지한 뒤 장태수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못 바닥에 서서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그의 옆에는 일꾼 대여섯 명이 서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손을 휘저었지요. 여기 보이는 나무들 전부 뽑아라. 일꾼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한 일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 이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일도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요. 장태수는 코웃음을 쳤지요. 저런 몇 그루 나무로 무슨 돈이 되겠느냐. 그는 연못 바닥 전체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땅 전부에 나무를 심으면 돈이 쏟아질 것이다. 장태수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100그루, 아니 200그루를 심어라.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이 될 것이다. 일꾼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예, 대감. 그날부터 연못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윤이 정성껏 심어놓은 과일나무는 모두 뽑혀 나갔어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연못가에 쌓였지요. 아직 익지 않은 과일들이 땅에 뒹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십 그루의 묘목이 새로 심어졌어요. 빈틈없이 빽빽하게. 장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보거라. 내년이면 이 연못에서 금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꾼 하나가 허둥지둥 장태수의 집으로 달려왔지요. 대감. 장태수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왜 이리 소란이냐? 아침부터 나무가 이상합니다. 장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직접 보셔야 합니다. 장태수는 투덜거리며 연못으로 내려갔지요. 묘목들이 심어진 밭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싱싱했던 잎들이 힘없이 처져 있었지요. 장태수가 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발이 푹 빠졌어요. 이게 뭐냐? 흙이 이상했지요. 질퍽질퍽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푹푹 꺼졌어요. 장태수가 얼굴을 찡그렸지요. 땅이 왜 이 모양이냐? 그때였습니다. 연못 바닥 한쪽에서 보글보글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품이었지요.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일꾼이 말했어요. 대감,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태수는 짜증스럽게 소리쳤지요. 그럼 퍼내면 될 것 아니냐? 바가지로 퍼내든 두레박으로 퍼내든. 일꾼들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퍼내도 샘물은 계속 올라왔어요. 마치 땅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며칠이 지나자 연못 바닥은 점점 질퍽한 진흙밭이 되었지요. 나무의 뿌리는 물에 잠겼습니다. 뿌리가 썩기 시작했어요. 잎이 누렇게 변했지요. 줄기도 힘을 잃었습니다. 일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감, 이 나무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태수는 화를 냈지요. 뭐,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잎을 만져보았어요. 손에서 잎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장태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더 좋은 묘목을 가져와라. 당장. 며칠 뒤 더 비싼 묘목들이 들어왔어요.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장터에서 가장 좋다는 것들로 골랐지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무는 다시 시들었어요. 샘물은 계속 올라왔지요. 연못 바닥은 점점 더 질퍽해졌습니다. 장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전현이 키우던 나무는 잘 자랐던 것이냐. 그는 일꾼들에게 소리쳤지요. 똑같은 땅인데 왜 안 되는 거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태수는 몰랐어요. 도윤이 샘물의 흐름을 계산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물이 고이지 않는 곳, 물이 빠지는 곳을 골라 심었다는 것을. 장태수는 그저 빈 곳마다 나무를 심었을 뿐이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묘목 값이 들어갔어요. 일꾼 품삯도 들어갔지요. 물 퍼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돈이 계속 나갔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연못가에 서서 망가진 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을 위에는 죽어버린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지요. 누렇게 말라버린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장태수는 이를 갈았어요. 이런 쓸모없는 땅을. 그는 발로 진흙을 걷어찼지요. 괜히 빼앗았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연못가로 다가갔지요. 장태수가 보낸 일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연못 바닥으로 내려갔지요. 장태수가 파헤쳐 놓은 연못 바닥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진흙밭이 드러나 있었어요. 죽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연못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돌들이었습니다. 둥글게 배열된 돌들이 진흙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도윤의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자연스럽게 쌓인 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흔적이었지요. 도윤은 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의미심장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지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못을 빠져나왔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집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 그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연못 때문이었어요. 돈만 계속 나갔지요. 하지만 얻은 것은 진흙밭뿐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어요. 쓸모없는 땅.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그때 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감. 뭐냐? 밖에 아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장태수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이? 무슨 아이냐? 대감을 뵙겠다고 합니다. 장태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들여보내라. 잠시 뒤 마당으로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지요. 장태수는 도윤을 보자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다 했더니 연못 팔았던 과부집 아이 아니냐. 도윤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맞습니다, 대감. 장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왔느냐? 땅을 돌려달라고 떼쓰러 온 거냐?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뭐냐? 도윤이 조용히 말했지요. 그 땅을 저에게 되파시겠습니까? 순간 장태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마루에 있던 하인들까지 따라 웃었어요. 장태수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지요. 그 진흙밭을 사겠다고?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예. 장태수는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 땅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죽고
물을 퍼내도 올라오고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다. 도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지요. 장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못은 지금 완전히 골칫덩이였어요. 묘목을 다시 심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했지요. 차라리 이 아이에게 넘겨버리면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었어요. 장태수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지요. 좋다. 그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헐값에 넘겨주마.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 문서를 가져왔어요. 장태수는 대충 계산하더니 말했지요. 2냥이면 된다. 도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준비해 온 돈을 꺼냈어요. 은전 2개가 탁자 위에 올려졌지요. 장태수는 돈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가져가라. 그는 비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장태수는 손을 내저었어요. 꺼져라. 도유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마당을 나섰지요. 대문을 나서며 문서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유는 월희에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월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연못을 다시 샀단 말이냐?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어머니. 2냥에 샀습니다. 월희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처음보다 훨씬 싼 값에. 월희가 물었지요. 장태수가 순순히 팔았느냐? 도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땅이 골칫덩이가 되었으니까요. 월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저 땅이 쓸모가 있겠느냐? 장태수가 다 망쳐놓지 않았느냐? 도유는 연못 쪽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땅의 진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유는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삽을 들고 연못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장태수가 망쳐놓은 진흙밭 한가운데였지요. 도유는 어젯밤 발견했던 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둥글게 배열된 돌들. 그 중심을 파기 시작했어요. 월희가 연못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유나. 예, 어머니. 그렇게 흙을 다 파버리면 농사도 못 짓는다. 도유는 삽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흙을 한 삽 더 퍼 올리며 말했지요. 어머니, 이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월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도유는 웃으며 말했어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도유는 계속 땅을 팠지요. 1뼘, 2뼘. 흙이 점점 깊이 파였습니다. 돌 원형의 중심으로 갈수록 흙의 색이 달라졌어요. 검은 흙 아래로 붉은 흙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아래로 회색빛 흙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의 삽질이 빨라졌어요. 얼마나 팠을까요? 갑자기 삽에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땅,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도윤의 손이 멈추었지요. 조심스럽게 삽으로 주변의 흙을 걷어냈습니다. 큰 돌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평평하게 다듬어진 돌판이었지요. 자연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깎아서 만든 것이었어요. 도윤은 돌판 주변의 흙을 더 걷어냈지요. 돌판의 가장자리가 드러났습니다. 네모난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손으로 돌판의 틈을 찾았지요. 그리고 힘을 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움직였지요. 마침내 돌판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아래에는 묵직한 돌상자가 있었어요. 돌로 만든 상자였지요. 뚜껑도 돌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뚜껑에 손을 얹었지요.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눈이 부셨어요.
햇빛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자 무언가가 반짝였지요. 황금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금괴, 금화,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 셀 수 없이 많았지요. 도유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 대신 뚜껑을 다시 덮었지요. 그리고 돌판을 원래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월희가 연못가에서 소리쳤어요. 도유나, 무엇을 찾았느냐? 도유는 고개를 들었지요.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그는 삽을 집어 들고 연못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였어요. 연못 건너편 언덕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장태수가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장태수는 도윤이 연못을 산 뒤로 몰래 감시를 붙여 두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나 보려고. 하인은 도윤이 땅을 파는 것을 보았지요. 돌판을 들어 올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도 보았어요. 하인은 급히 장태수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대감. 장태수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리 소란이냐? 연못에서 무언가 발견됐습니다. 장태수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뭐라고? 하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땅을 파다가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 안에서 뭔가 번쩍거렸습니다. 장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번쩍거렸다고? 그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지요. 그게 대체 뭐냐?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황금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장태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황금. 그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 땅에 황금이 묻혀 있었단 말이냐? 장태수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걸 두냥에 팔아버리다니. 그의 눈이 무섭게 빛났어요. 당장 되찾아 와야겠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이었어요. 연못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콰당, 콰당, 콰당. 거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월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연못 너머 언덕 위로 말을 탄 사람이 보였지요. 장태수였습니다. 그의 뒤로 장정 4~5명이 따르고 있었어요. 장태수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연못가까지 왔지요.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탐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연못가에는 월희와 도윤이 서 있었지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몇 명도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말에서 내렸어요. 쿵. 무거운 발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노려보았어요. 상자를 발견했다더라. 그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장태수가 한 발 더 다가왔지요. 그 상자 어디 있느냐? 도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대감, 이 땅은 이미 저희 것입니다. 문서도 있습니다. 장태수가 월희를 노려보았지요. 조용히 하시오. 그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희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장태수는 다시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상자 안에 뭐가 있느냐? 도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왜 찾으십니까? 장태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왜냐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그건 원래 내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도윤은 조용히 물었지요. 대감의 땅이라고요? 장태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는 손을 휘저었어요. 내가 그 연못을 먼저 차지했었다. 기억하지 않느냐?
장태수는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 땅에서 나온 보물이라면 당연히 내 것이다. 월희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대감께서 저희에게 파셨습니다. 장태수가 손을 들어 월희의 말을 끊었어요. 입 다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도윤 쪽으로 다가왔지요. 한 발, 두 발. 도윤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상자를 내놓아라. 장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좋게 말할 때 그 뒤에 서 있던 장정들이 앞으로 나섰지요. 위협하듯 도윤을 에워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도윤은 잠시 장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한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도윤은 연못 바닥 쪽을 가리켰어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장태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지요. 함정인가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에 대한 욕심이 의심을 이겼어요. 장태수는 연못 바닥으로 내려갔지요. 장정들도 뒤따랐습니다. 진흙을 밟으며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도윤이 파놓은 구덩이가 보였지요. 그 안에 돌판이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장정들에게 손짓했어요. 저것을 열어라. 장정들이 돌판을 들어 올렸지요. 그 아래로 돌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태수의 숨이 가빠졌어요. 그는 직접 상자 앞으로 다가갔지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햇빛이 상자 안으로 쏟아졌어요. 황금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지요. 장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역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역시 황금이었어. 장태수는 황금을 움켜쥐었지요. 금괴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어요. 진짜 황금이었지요. 장태수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연못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황금은 모두 내 것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못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태수가 고개를 들었지요. 연못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러 개의 등불이 동시에 켜졌지요. 낮인데도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장태수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도윤이 연못 위에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장태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무슨 소리냐? 도윤이 차분히 말했지요. 조금 전 대감께서는 그 보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대감께서 그 땅을 저에게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문서를 펼쳐 보였어요. 대감의 수결도 찍혀 있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 문서야? 장태수가 직접 판 거라며? 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즉 지금 대감께서는 남의 땅에서 나온 재물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신 것입니다. 장태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이 녀석이. 그때 관복을 입은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아의 관리였어요. 그 뒤로 포졸 대여섯 명이 따르고 있었지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장태수. 그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방금 네가 한 말을 모두 들었다. 장태수가 뒤로 물러섰지요. 당신은 누구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고을 관아에서 나왔다. 이 아이에게서 고발장을 받았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관아에 다녀왔습니다. 장태수의 눈이 커졌지요. 뭐라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오늘 연못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황금을 가져가려 하실 거라는 것도요. 관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장태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지요. 이건 함정이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속인 것이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요. 대감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일입니다. 도윤은 장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감께 상자를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열고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다 들었어. 장태수가 자기 것이라고 소리쳤잖아. 관리가 말했습니다. 장태수,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 한 죄가 분명하다. 그는 포졸들에게 손짓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문서를 조작해 이 땅을 빼앗은 일도 있다고 들었다. 월희가 말했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산 땅을 문서를 조작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섰어요. 우리도 봤소. 장태수가 가짜 문서를 들고 와서 월희를 내쫓았소. 그때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협박했소. 관리의 얼굴이 굳었지요. 문서 조작의 협박에 재물 강탈 시도까지. 죄가 가볍지 않겠구나. 포졸들이 연못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장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손 놔라. 장태수가 발버둥 쳤지요. 하지만 포졸들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요? 나는 아무 죄도 없소. 장태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포졸들은 장태수를 연못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장태수의 장정들은 이미 도망쳐 버렸어요. 주인이 잡혀가는데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장태수가 끌려가면서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 녀석.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장태수가 끌려가고 연못가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대단하구나, 저 아이. 장태수를 저렇게 골탕 먹이다니. 월희가 도윤에게 다가왔지요. 도윤아. 예, 어머니. 월희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잡혀간 뒤 마을에는 한동안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욕심을 그렇게 부리더니 벌을 받은 거지. 남의 것 탐내다가 제 것까지 다 잃었어.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연못은 이제 더 이상 귀신 연못이라 불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월희 연못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서 나온 황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돌상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자가 더 발견되었지요. 관아에서도 조사를 나왔지만 문서와 증인이 모두 있었기에 보물은 정당하게 월희의 것이 되었습니다. 월희는 평생 처음 보는 재물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생각에 잠겼지요. 우리만 잘 살면 뭐 하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며칠 뒤 월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 주변 땅을 나눠주었어요. 도윤은 묘목을 나눠주고 어떻게 심어야 잘 자라는지 알려주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이 빼곡히 자랐어요.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달콤한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마을 사람들의 살림도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희와 도윤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물 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월희가 말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내가 너를 데려온 것이 참 잘한 일이었던 것 같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살고 마을도 살았습니다. 월희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사람들이 귀신 연못이라며 피하던 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줄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배웠을 뿐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마음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연못의 물은 여전히 조용히 솟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귀신 연못이라 불리던 그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 5냥의 사온 아이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마을에 전해졌지요.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남을 돕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살린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